요즘 AI 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올해 테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5개의 AI, 대표적인 AI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GPT, xAI의 그록, 엔트로픽의 클로드, 퍼플렉시티의 소나까지 세계 최고의 AI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답을 내놨어요. 5개의 대표적인 AI에게 똑같은 질문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두 같은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였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AI들은 현재 상용화된 최고 수준의 모델들이에요. 구글의 제미나이 3 프로, 오픈 AI의 챗GPT 5.2, xAI의 그록 4.1,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5, 그리고 퍼플렉시티의 자체 AI 소나까지 성향도 철학도 다른 5개 AI가 올해 AI의 핵심 키워드를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짚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행어가 아니라 산업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AI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첫 번째 키워드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AI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동안의 AI는 기본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도구였어요. 사용자가 하나하나 지시를 내려야 했고 실행은 항상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다릅니다. 사용자의 목표만 주어지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실행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AI들은 올해를 자동화의 해가 아니라 운영의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챗GPT 5.2의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올해는 전력, 규제, 보안이라는 현실의 관문을 통과한 서비스만 살아남는다. 즉 기술이 신기한지를 보여주는 해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고 유지되고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검증되는 해라는 뜻이에요. 가장 빠르게 바뀌는 영역이 바로 쇼핑입니다. 구글이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기업과 손을 잡고 AI 쇼핑 서비스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검색을 하고 비교하고 결제하고 배송을 추적하는 과정을 AI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처리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 소비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변화입니다. 사무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 상담, 환불 같은 일들은 더 이상 과정이 아니라 즉시 처리되는 결과로 바뀝니다. 클로드 오퍼스는 이 변화가 조직 구조까지 바꿀 거라고 봅니다.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실행자가 아니라 AI의 판단을 감독하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피지컬 AI입니다. 이거는 에이전틱 AI가 머리라면 피지컬 AI는 몸이라고 보시면 되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만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판단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봇과 공장이 등장을 합니다. CES 2016에서 공개된 피지컬 AI들은 단순한 전시용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걷고 짚고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봇 하나의 성능이 아닙니다. 에이전틱 AI가 의사 결정을 하고 피지컬 AI가 그 결정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순간부터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노동과 생산의 일부가 됩니다. AI들이 동시에 주목한 또 하나의 변화는 전력과 에너지 문제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얼마나 빠르냐보다 와트당 성능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제미나이 3 프로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컴퓨팅 성능이 아니라 전력 효율이 마케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SMR 소형 모듈 원전 투자 이야기를 꺼내고 전력이 싼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는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과 맞물려서 온 디바이스 AI, 엣지 AI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걸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구조는 전력도 많이 들고 지연도 생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동차, 기기 내부에서 AI를 바로 실행하는 구조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록 4.1은 이를 두고 실시간, 저전력, 개인화 AI가 표준이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AI는 대부분 클라우드 AI였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그 데이터가 인터넷을 타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날아가고 수천 수만 개의 GPU가 계산을 한 뒤 다시 결과를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이었지만 그 대가로 전력, 비용, 지연, 보안이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기를 먹고 전력 부족이 생기면 정치와 규제가 또 개입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가 느려지면 실시간 서비스는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AI를 서버에서 꺼내서 기기 쪽으로 내려보내자라는 발상이에요. 그게 온디바이스 AI와 엣지 AI입니다. 그중에 온디바이스 AI는 AI가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카메라 같은 개별 기기 안에서 직접 실행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작동하고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빠르고 전기를 덜 쓰고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향으로 AI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바로 실행되는 음성 인식, 사진을 찍자마자 보정되는 AI 기능, 자동차 안에서 즉각 판단하는 운전자 보조 AI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엣지 AI는 온디바이스 AI보다 한 단계 넓은 개념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까지 가지는 않지만 완전히 개인 기기 안에만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공장, 병원, 매장, 통신기지국, 도로 옆의 장비처럼 데이터가 생산되는 현장 가까이에서 AI가 판단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생각해보면 센서와 카메라가 초당 수천 개의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이걸 전부 클라우드로 보내면 비용도 크고 지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엣지 AI는 현장에서 바로 분량을 판별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비를 멈춥니다. 즉 엣지 AI는 속도가 생명이고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AI를 위한 구조예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 보안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 필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 AI가 공통적으로 경고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소버린 AI, 그리고 청구서가 도착하는 해라는 표현이에요. 각국 정부는 이제 AI를 기술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는지, AI 모델은 누가 통제하는지, 감사는 누가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규제와 제도로 연결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챗GPT 5.2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AI를 쓰되 운영과 관리는 현지화하는 타협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즉 AI의 자유로운 확산 시대가 아니라 국가, 전력, 규제라는 현실 속에서 재정렬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클로드 오퍼스의 표현은 더 날카로운데 올해는 AI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하는 해다. 기대와 투자는 이미 충분히 쏟아졌고 이제는 비용, 책임, 지속 가능성을 증명을 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5개 AI의 답변을 하나로 묶으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26년은 AI가 놀라운 기술인지 묻는 해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비용을 감당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묻는 해입니다. 에이전틱 AI는 판단을 맡고
피지컬 AI는 행동을 맡고 전력과 규제는 그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본다는 것은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디까지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일입니다.